프랑스의 국영철도공사는 적자가 60조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했어. 워낙 노조의 힘이 세서 주인 없는 공기업으로 불리기도 했지. 그런데 2017년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이 노조의 거센 반발을 물리치고 국영철도공사의 종신고용제를 폐지해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마크롱의 많은 개혁 중 백미로 꼽히는 대목이다. 종신고용제를 없앤다는 건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고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어째서 백미로 꼽히는 거죠? 국영철도공사의 노조는 반대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찬성했거든. 그들만을 위한 철밥통 직장과 강성 노조의 활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던 거야. 공사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 기업에서도 이 같은 개혁을 시행했나요? 그래도 국민들이 이 개혁을 지지했을까요? 막상 자기 일이 되면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고용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고가 쉬우니 쉽게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 고용도 쉽고 더 활발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리만 꿰차고 있는 성실하지 못한 직원들을 더 적합한 직원들로 바꾸는 거군요. 회사 측에는 회사에 맞는 인력을 새로 채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구직자들에게는 그간 빈자리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던 자리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지. 지나친 규제도 완화해 주었기에 이후 기업들은 활기를 되찾았고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어. 마크롱 취임 이후 36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와, 엄청난 수치네요. 결국 목표는 해고가 아니라 더욱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였군요.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며 다양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도 역시 활발해졌어. 사실 프랑스는 실업자가 많은데도 복지도 과해서 실업자의 천국으로 불렸거든. 당연히 프랑스 경제 상황은 나빠졌고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기도 했지.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는 가장 성공한 노동개혁 사례로 손꼽혀. 그도 그럴 것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도 줄어들었거든. 팬데믹 상황에서도 프랑스만큼은 실업률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실업자에게 좋은 복지가 되긴 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마땅히 일자리가 없었던 거군요. 그런데 노동개혁 이후 일자리가 늘어 프랑스 국민들도 활력을 되찾고 실업자에게 쏟아지던 과한 세금은 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네요. 정말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할 만한데요?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에 마크롱 대통령이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걸 보면 국민들도 그의 정책을 지지했다는 걸 알 수 있지. 물론 프랑스 역시 노조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강성 노조가 많아서 처음에는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어. 국민 반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이 같은 성과를 낸 거야. 프랑스의 사례긴 해도 우리나라도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저성장 경제 시대에 겪는 일자리 문제나 노조 문제 같은 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이미 우리나라도 저출산,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었잖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너무 큰 이중구조 문제도 심각하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야. 이 외에도 풀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건 참고하고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서 좋은 방향으로 고쳐 나가야겠지.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은 바뀐 경제 상황에 맞게 일단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게 관건이겠네요. 청년층의 일자리가 당연한 문제고 늘어난 수명에 맞는 중장년 일자리나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가치, 생애주기별 일자리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고용과 해고가 더 쉬워져야 돼. 우리나라는 해고 제도가 매우 엄격해. 한 번 뽑으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말도 있으니까. 기업은 경기가 좋거나 신사업 확장을 하려고 해도 그 반대의 상황에서 해고 등 인력 조정이 어려워서 애당초 인력 채용에 기업은 소극적이다 라는 지적도 많아. 앞서 살펴봤듯이 해고가 끝이 아니고 그게 결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이 되살아나고 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이 될 수 있거든. 여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이 지나친 규제를 풀고 70년간 이어져온 낡은 노동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돼. 요즘 같은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과는 도무지 맞지 않잖아. 70년 전 법이라니 디지털 시대에 맞을 리가 없겠어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도 변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 노사는 적대적이고 대립적이어서 무조건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적지 않았어. 파업으로 일을 못하는 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야. 기업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든. 실제 외국 기업들도 한국의 노사 문제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나라가 노사 협력 순위가 141개국 중 130이야. 와, 엄청 낮네요. 경제력에 비하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불법 시위나 파업은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지만 국민들도 불편하고 피해를 입었잖아요.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고 불법 파업이나 불법 행위는 엄단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미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는 국민에게 지지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랫도록 외면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거야. 노동개혁이라는 게 산업 전반에 걸쳐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네요. 무조건 적대적으로 싸우고 대립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시간이나 힘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